이번에 콜드 지갑이 털렸다고 그러죠. 1,000억 원치 뚫렸다고 합니다. 1,000억 원치. 그러니까 우리 파이코인도 뭐 지갑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기타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지갑 관리를 잘해야겠죠. 우리도 지금 콜드 지갑은 아니고 우리는 하드홀드 지갑이 있죠, 따로. 그러니까 우리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만들어준 지갑. 자, 우리 파이코인은 이겁니다. 이건 이제 재단에서 만들어준 지갑이에요. 이것도 개인 지갑이에요, 개인 지갑. 일종의 개인 지갑인데 콜드 지갑이라고는 하진 않고 핫월드 핫 지갑이라고 합니다. 핫월드라 그래요. 뭐 뜨겁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어론 들어가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개인 지갑에 핫홀드가 있고 콜드홀드 지갑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콜드홀드 지갑이 털렸어요. 어디끼 털렸냐면 레저가 털렸습니다. 레저 콜드 지갑이 전 세계 콜드 지갑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한 전 세계 콜드 지갑의 한 2% 3% 굉장히 약하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콜드 지갑도 있습니다. 디센트라고 있습니다. 디센트. 우리나라는 이걸 개발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콜드 지갑은 레저 씁니다. 저도 레저 쓸까요? 디센트 쓸까요? 물어보면 레저 쓰라고 그럽니다. 저도 레저 쓰라고 할 정도로 레저가 더 좋은데, 그런데 레저 좀 두 번 털렸어요. 두 번. 2022년도에 한번 털렸어요. 레저가. 2022년도도 레저가 한번 털렸는데 최근에 8월 달에 이번에 최근에 한번 뚫혔잖아요. 그죠? 7월과 8월에 두 번 이상 뚫혔거든요. 그래서 1,000억 원치 뚫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파이코인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자, 우리 파이코인은 지금 개인 지갑인, 우리 자체의 개인 지갑인 여기다가 거기다 넣어놓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래소, 이건 거래소예요. 거래소에 넣어놓을 수도 있죠. 거래소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 차라리 요즘 뭐 거래소가 조금 더, 제일 어떻게 보면,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뭡니까? 디센트 지갑에 넣어놔도 털릴 수가 있어요. 디센트도 털립니다. 디센트도 털리고, 레저는 저거 두 번 이상 털렸고, 그 다음에 메타마스크, 이것도 은근히 잘 털리죠. 잘 털리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니콜라스가 만들어준 이거, 우리 전용 지갑, 이것도 잘 털리죠. 그죠? 자, 도대체 어디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것은 파이코인은 우리 파이코인 전용 지갑이 여기에 넣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파이코인 우리 전용 지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전용 지갑, 니콜라스가 우리 전용 지갑을, 개인 지갑을 만들어 준 거예요. 주인이 누구다? 우리예요. 이 지갑 운영권을 누가 갖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각자 개인한테 다 비밀 구절이라는 전용 코드 번호를 줘서 그거를 아는 사람만 들어가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권도 우리가 하는 거고 권한도 다 우리 거예요. 대신 그 비밀 구절을 잃어버리든가 누구한테 알려주든가 스샷을 찍는다든가 카메라에 저장을 한다든가 친구들한테 자꾸 보여준다든가 기타 뭐 어떻게 쿠키 게임을 한다든가 뭡니까 그 파이콘 내에서 이상한 뭐 게임을 할 때 결제를 할 때 지갑으로 결제를 한다든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원래는 해도 되는데요. 우리 같이 문외한이 저는 아닌데 어쨌든 기계가 좀 약한 분들은 자기도 잘 모르게 21개의 그 우리 같은 그 비밀 구절을 넘길 수밖에 없는, 무슨 지문을 한번 해라는데 뭐 비밀 구절이 막 떠요. 그러면 뭐 21개 비밀 구절 그냥 적어야 되는데 그냥 지갑으로 지문 인식 딱 하면 21개가 딱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걸 좀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 유명한 레저가 당했습니다. 레저가 당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다 넣어놔야 되느냐 이거 막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비밀 구조를 관리를 잘해서 우리 전용 파이콘 지갑에 넣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파이코인 여기다 넣어놓으시면 돼요. 근데 파이코인은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 그럼 나머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기타 등등 다른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코인도 우리 파이코인 지갑에 넣고 싶은데 우리 파이코인이 지원하질 않아요.
아직까지는 다른 코인들을 우리 파이코인 지갑에 좀 넣고 이렇게 대중화되는 코인 지갑을 만들 생각 한대요. 니콜라스는 나중에 확장은 한대. 확장해줄게. 나중에 우리 파이코인 전용 지갑에 비트코인도 넣을 수도 있고, 이더도 넣을 수 있고, 리플도 넣을 수도 있고, 에이다, 뭐 아발란체, 뭐 다 넣을 수 있어. 도지, 뭐 다 넣을 수 있게 해줄게 하는데 그 말만 시부리 쌓고 아직 안 해줘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이거 하는데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니콜라스는 워낙 발전이 늦기 때문에 하긴 할 겁니다. 해주긴 하는데 어쨌든 요즘 지갑이 크게 털렸어요. 이제 이번에 지갑 털린 거 이야기 드릴게요. 렛츠가 지갑이 털렸는데 렛츠 지갑이 어떻게 털렸느냐면 콜드 지갑이죠. 콜드 지갑. 콜드 지갑이 뭡니까? 인터넷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연결이 안 돼 있는 지갑이에요. 순수 난수표로 다 입력돼 있어가지고 인터넷 연결도 돼 있지 않은 건데도 뚫어버렸다. 아니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뚫어버렸다는 거.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죠, 그죠? 인터넷 연결 안 된 걸 도대체 어떻게 뚫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러잖아. 진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걸 뚫어버렸어요. 뻥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럼 어떻게 뚫어버렸느냐? 자, 렛츠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우리나라 그 홈쇼핑에 들어가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가격이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10만원 정도 하고, 디센트는 한 20만원 갈까 할까? 이거 19만원, 이건 비싸요. 디센트가 더 비싼데, 렛츠가 더 쌉니다. 렛츠가 더 싼데, 렛츠가 원래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렛츠가 왜 더 좋은 거냐면, 렛츠는 전 세계 공룡이에요. 렛츠를 잊어버리더라도 렛츠 회사께 망해도 다른 회사에서 또 그걸 불러올 수가 있어요. 렛츠가 망하더라도 다른 회사 거에서 또 살릴 수가 있고, 디센트 같은 경우는 디센트가 망하면은 다른 데서 살리기가 불가능해요.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긴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렵고 아직은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센트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디센트도 좋은데 디센트는 아무 숫자가 24개거든요. 렛츠는 12개고, 그러나 렛츠가 망하더라도 렛츠는 다른 회사에서 자기 지갑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렸고, 디센트는 아직 그것까지 지원하지 않아요. 디센트가 망하면 끝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디센트도 위험하죠. 맞죠? 디센트가 망하면 짧긴데. 그럼 디센트는 뭐냐면, 디센트 지갑 잃어먹으면 기계 하나 더 사라 이러더라고. 디센트는. 그럼 우리 디센트가 망하면 다른 데를 살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디센트는 지갑 암호가 24자리고, 렛츠는 12자리인데 대부분 12자리나 18자리예요. 근데 디센트나 24자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24자리짜리를 지원하는 콜드 지갑이 디센트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콜드 지갑 그 아무 숫자를 24개를 지원하는 지갑이 생겨야지 거기서 재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12자리가 제일 많아요. 렛츠 말고도 회사가 많은데 제일 유명한 거 설명한 겁니다. 렛츠 말고도 많은데 지갑 숫자가 12자리 해야지 또 좋다. 근데 그래서 설명하기는데 아까 뚫혔다며요. 이러잖아. 뚫혔다며잖아요. 어떻게 뚫혔느냐? 아니 인터넷 연결도 안 돼 뚫혔는데 어떻게 뚫혔냐면, 이번에 그 해커는 예를 들어 인터넷 연결돼가지고 렛츠도 자기 코인을 찾으려면, 또 디센트도 마찬가지고 자기 코인을 찾으려면 거래소에 연결해야 돼요. 업비트나 OKX나 바이낸스나 연결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자기 지갑을 옮기려면은 인터넷 끊긴 것을 연결해서 일단은 해외 거래소나 국내 거래소 연결해야 돼요. 디센트도 업비트에 연결됩니다. 렛츠도 연결되고, 그때 인터넷 연결하는 거잖아. 연결할 때 되게 털어가는데 이번엔 연결되지도 않았는데 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콜드 지갑이 인터넷 연결되지 않아도 털렸기 때문에 요즘 콜드 지갑의 그 실용성인가 그런 쪽에 실망감이 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각종 거래소 대표들 OKX 비트겟 바이낸스 좌우장청 우리나라 전 세계 1, 2, 3, 4의 거래소들 다 회사 사장들이 나와갖고 이제 콜드 지갑 다 망했다. 그냥 거래소 지갑 써라 이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는데도 콜드 지갑 비트코인을 1000억원치 뚫어간 거죠. 1000억원치를 뚫어갔습니다. 어떻게 뚫어갔느냐면 렛츠에서 뚫혔는데 또 렛츠에서 뚫혔는데 맨날 렛츠가 사고치기네요. 렛츠가 사고쳤는데, 자 어떻게 뚫었냐면 렛츠가 지갑을 딱 만들 때 인터넷을 딱 끊긴 상태에서
12개의 비밀 암호를 만들게 돼서 12개의 비밀 암호를 난수표 12개의 암호를 만들게 돼서 그게 이제 자기 거죠. 그게 파이썬으로 보면 비밀 구절이죠. 우리 파이썬 비밀 구절 24개인데 여기는 이제 12개 식으로 만들게 돼 있는데 이게 만들 때 엄청난 난수표 어렵게 만든 난수표 뽑아야 되는데 레저 같은 경우는 그 여러 사람들이 좀 뭡니까 잘 뽑히는 것들이 따로 있었나 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난수표를 뽑을 때 같은 걸 자꾸 뽑는다든지 난수표고 구멍 자체에서 최초 만들 때 시장계의 파이가 좀 작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커가 이걸 알았대요. 레저가 12개 암호를 만들 때 진짜 어렵게 만들지 않고 그냥 쉬운 번호를 쉬운 난수표를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 12개 암호 단어를 쉬운 걸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좀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쉬운 걸로 만들었다는. 그래서 거기서 찾아가면서 해커들이 이렇게 자꾸 12개 암호를 자꾸 쉬운 걸로 만들어? 그러면 내가 도전해 볼 만 하겠네 해서 일일이 그 양적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일일이 다 대배우는 거예요. 비트코인 그냥 개인키 하나 갖고 오고 난수표 맞춰보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비트코인 그 개인키 하나 적어놓고 그 다음에 넷째의 비밀번호 12개 암호번호를 맞춰보는 거죠. 하나씩 비트코인만 맞춰봤대요. 비트코인만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만 걸리봐라. 왜 그러냐면 넷째는 12개 암호를 쉽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해커들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레저가 지갑 만들 때 난수표를 만들기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12개를 자꾸 쉽게 만들었다는 그걸 알아내서 이번에 인터넷 연결되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저 지갑을 많이 샀겠죠. 레저 지갑 사갖고 지갑 맞춰보는 거 인터넷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2개 암수표를 양적 컴퓨터 이용해서 자꾸 대입해 보는 거지. 하나만 걸려봐라. 레저 12개 암호는 쉽게 만든다며 하면서 인터넷 연결되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딱 비트코인 얘 몇 개 갖고 있지? 30개 갖고 있네? 빼버려. 바로 빼버려. 또 비트코인 50개 있었네? 바로 또 인터넷 연결해갖고 또 바로 빼버려. 그러면 실제로 그걸 갖고 있었던 애들은 전혀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1,400개인가 1,500개 1,000억어치 털어갔다는 거죠 지금. 이거 난리 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난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이 정도로 지금 인터넷 연결되지 않은 콜드 지갑까지도 이렇게 그 해커들이 털어간다. 이거 너무하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야 되느냐. 내가 알기로는 이 콜드 지갑이 넣는 애들은 약간 좀 꼬르만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콜드 지갑이 넣어놓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세금 떼기가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콜드 지갑에 들어간 것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콜드 지갑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찾을 겁니까? 어떻게 세금 때릴 겁니까? 그래서 지긋다리는 대가리 쓴다고 해갖고 쳐놓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다 틀어가 버리잖아 지금. 세계적 가전유마 레저가 뚫혔죠. 우리나라 거는 아직 안 뚫혔어요. 우리나라 거는 좀 압수 난표가 더 어렵대요. 24자리입니다. 우리나라 거는. 디센트 지갑 회사 24자리로 만들었고 콜드 지갑은 단 한 번도 뚫힌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콜드 지갑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디센트 지갑은 한 번도 뚫힌 적이 없는데 얘 단점은 뭐냐면 이 회사가 망하면 끝이에요 그냥. 이 회사가 망하면은 어떻게 살릴 건데. 레저는 망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그 똑같은 암호 난수표를 써 12자리 암호 난수표만 좀 살리면 되거든요. 근데 디센트는 왜 24자리로 만든지 몰라도 24자리 난수표 쓰는 건 디센트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24자리 난수표를 쓰는 그 콜드 지갑이 출시될 수는 있죠. 해외에서. 그럼 또 거기서 그 회사 제품을 사서 살리면 되죠. 지금은 디센트는 디센트밖에 없다. 그래 디센트는 단점이 디센트가 망하면 끝이기 때문에 디센트도 불안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 넣어놔야 되느냐? 어디가 제일 좋은 거냐 이러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은 메타마스크가 제일 좋습니다. 메타마스크가 왜 제일 좋으냐면, 그러니까 메타마스크가 이미 검증되어 있는 개인 지갑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걸 다 견디고 있는데, 근데 메타마스크는 또 왜 뚫히느냐? 메타마스크는 자기가 그 구조를 또 사진 찍고, 메타마스크를 또 막 비밀번호 구조를 때 우리 똑같은 짓 하지 않습니까? 뭐 사진 찍어 놓고, 스사 찍어 놓고, 그 바로 지었지롱. 스사 찍고 난 바로 지었지롱. 저장 안 했지롱. 저장한 거 바로 지었지롱. 근데 나는 이메일로도 저장해놨지롱. 안전하게. 또 카톡에 또 이중으로 저장해놨지요. 그 다음에 자기 핸드폰에 그 비밀, 뭡니까? 그 보안 메일로 보안 사진으로 따로 저장했지롱. 이지랄하고 있어요. 다 그런 짓 해가고 다 틀리는 건데, 무조건 이런 지갑들은요, 전부 다 수기로 적어요, 수기로. 딱 뜨자마자 다 수기로 적어야 됩니다. 콜드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콜드 지갑도, 아이고, 이거 또 잊어먹으면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사진기로 막 찍어놓고 그러잖아요? 핸드폰을 찍어놓고 그러잖아요? 다 틀립니다. 디센트도 마찬가지. 디센트는 그 뭡니까? 워낙 디센트가 아니라고 해도, 디센트는 워낙 특이하게, 그 비밀구조 24개가 특이하기 때문에, 전용 또 그 지갑 적는 숫자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해도, 디센트 꺼내 하고 다 들어갑니다. 진짜입니다. 뻥이 아닙니다. 디센트는 특이해요. 그래서, 디센트 꺼내 하고, 나 디센트 꺼라고 적어 놓지 않아도 다 들어가요. 그러면, 모든 지갑, 그러니까 5번에 넷째 같은 경우는 비밀구조를 아무리 잘해도 들어간다는 거잖아. 비밀구조를 관리 필요가 없어요. 비밀구조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비밀구조를 뚫었다는 거예요. 비밀구조 자체를. 수기로 적은 걸 뚫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야? 넷째를 비밀구조를 넷째 지갑을 샀죠? 그럼 그 비밀구조를 수기로 딱 적었잖아요. 수기로 적어놔서 비트코인을 1000억원치 넣어놨잖아요. 그죠? 비트코인 1000억원치 넣어놨어요. 근데 그걸 털어갔다는 거예요. 수기로 적은 건데, 야, 수기로 적은 건데 어떻게 털어가? 그 수기 넘은 걸 넣어놔서 난수표 자체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냥. 와, 5분에 1을 뚫은 겁니다. 아니, 12개 난수표는 원래 못 뚫는다며. 근데 5분에 해커 뚫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난수표를, 렛저 이런 것들은 난수표를 좀 쉽게 만드는 것 같아. 그 비밀구조 12자리를, 영어 단위 12자리거든요? 그걸 너무 쉽게 만드는 것 같아. 쉽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거를 약간, 그 쉽게 만드는 루트인가 보다.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지 않고, 사람들이 쉽게 만든다는 거에서, 하나 대비해가지고, 작전해가지고, 뚫어버렸다는 거죠. 비밀구조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다 필요 없다. 그냥 뚫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게 불가능하죠. 거래소는 뭡니까? 이건 거래소죠. 거래소에 파이가 있죠. 거래소는 거래소가 망하기 전까지는 절대 뚫을 방법이 없어요. 뚫렸다 하더라도 거래소는 다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망했다는 FTX도 있고 몇 개만, 예전에 일본의 거래소 다 망했잖아요. 거래소는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다 지급합니다. 거래소는. 지급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래서 이제 거래소도 해킹 여러 번 당했죠. 거래소도 해킹 당했지만 결국 우린 지급하지 않았느냐, 돈을 다시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게 개인들이 관리하는 것들은 뚫히면 끝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 비밀구조를 수기로 적었는데 뚫어버린다니까요. 지금요, 수기로 적어도 뚫어버렸잖아, ledger가. 이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수기로 적은 게 뚫혔다는 게 나면 너무 큰 충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메타마스크가 만약에 수기로 적은 게 뚫혔다 이러면 메타마스크 자체가 다 그러니까 메타마스크는 워낙 회사가 크기 때문에 메타마스크는 수기로 적은 거 뚫힐 확률은 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메타마스크에 관리하는 게 난 제일 좋다고 봅니다. 자기 개인 코인들은 메타마스크에 넣어놓으세요. 메타마스크가 제일 낫고. 근데 메타마스크를 수기로 적으세요. 근데 이번에 이제 수기로 적은 게 뚫힌 거는 개인 지갑에서 개인 콜드 지갑 렛츠가 뚫혔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디센트 같은 우리나라 회사인데 이 회사도 뚫힐 수도 있겠죠, 그죠? 뚫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보상할 건데? 골치 아프잖아요. 이 회사 1000억 있어요? 1000억 보상해 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건 디센트 또 관계자가 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렛저 얘가 지금 1000억 정도 보상해야 되는데, 렛저가 좀 1000억 보상을 할지 나는 못한다고 봅니다. 저거 1000억 있나요? 렛저가? 1000억 보상할까요? 렛저가? 난 불가능하다 봅니다. 100% 저 잘못이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 지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갑 관리 같은, 우리 이제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24, 비밀 구제 24개잖아요. 24개이기 때문에, 좀, 여기서 좀 제발 좀, 비밀 구조를 조금 관리 좀 잘 하셔서, 파이코인은 여기다 넣어놓는 게 제일 낫다. 여기다 넣어놓는 게 제일 낫고, 뭐, 나는, 그놈의 비밀 구조 관리를 진짜 못한다. 그러면은, 거래소에 넣어야 돼. 난 비밀주의 관리를 못하겠어. 그럼 거래소에 넣으세요, 거래소. 그럼 뭐, 거래소가 망하더라도 또 잘 주잖아요. 그래서, 거래소 사장들은, 야, 우리가 제일 낫다. 우리가 제일 낫다. 너희들이 관리하면 털리면 방법 없지 않느냐, 뭐, 파이콘 지갑도 털리면은 보상 안 해주죠? 메타마스크도 털리면 보상 안 해줍니다. 왜? 다 개인 지갑이니까. 레저, 디센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래소는 털리면 거래소에서 보상해 주잖아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것은 저도 원래 콜드 지갑을 잘 안전하다겠고 저도 디센트 지갑 쓰고 있습니다. 저 디센트 지갑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래도 난 디센트 지갑을 좀 더 알아보니까 디센트 지갑 구절이 24구절이고 디센트 지갑을 잊어버렸을 때 그러면 디센트 지갑을 다시 사라더라고. 사서 살리면 된다 하더라고. 그럼 디센트 회사가 망하면 어떠냐 그러면 그 비밀 구절 24개인데 24개를 지원하는 회사가 생기면 거기서 살릴 수 있다 하더라고. 와, 그러면 지금 24개를 지원하는 회사가 있느냐면 디센트밖에 없다 하더라고. 야, 이래가 나도 그때 고개를 젓었죠. 그럼 가장 많이 쓰는 레저 지갑은 12개의 비밀 구절이 있는데 전 세계 콜드 지갑 중에 12개 암호 쓰는 게 대부분 12자리를 쓴대요. 레저처럼. 그럼 레저 말고도 다른 회사도 다 12자리 쓰니까 레저가 제일 낫죠. 근데 레저는 또 이번에 뭡니까 뭐죠? 인터넷이 끊긴 상태인데도 뚫혀버렸잖아요. 그래서 레저도 불안하다. 레저가 또 제일 불안하다. 도대체 어디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메타마스크가 제일 낫다. 메타마스크가 수기로 적었고 메타마스크 대부분 코인들은 메타마스크에 넣어놓고요. 메타마스크에 넣어놓고 메타마스크에 들어가는 코인들은 다 메타마스크에 넣어놓으세요. 그러고 수기로 적어도 새로 만드세요. 메타마스크 지갑을 수기로 적으셔가지고 메타마스크 지갑 새로 만드세요. 기존에 있는 메타마스크 지갑 다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고 정말 메타마스크 지갑을 딱 수기로 딱 적어가지고 새로 만드세요. 아시겠죠? 그럼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메타마스크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코인 같은 건 파이코인 전용 지갑에 여기다 넣어놓고 이제 1번 메타마스크에 내 코인들은 다 메타마스크가 지원하면 메타마스크 다 넣어놓는다. 첫 번째 수기로 다 적어서 메타마스크 뚫릴 확률은 거의 메타마스크가 뚫리면 그냥 다 끝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메타마스크는 그 양자 내선까지도 해놨지 않습니까? 메타마스크가 유일하게 양자 컴퓨터 내선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했던 게 메타마스크가 양자 내선까지 넣어놓고 있고 계속해서 양자 업그레이드 시킨 게 메타마스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메타마스크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파이코인도 굉장히 난수표가 어렵기 때문에 파이코인은 파이코인에 넣어놓고 아시죠? 그러고 메타마스크에 지원한 메타가 다 넣어놓고 그러고 뭐 재미삼아 잃어도 되는 돈은 거래소에 넣어놓고 털려도 되는 건 거기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콜드 지갑들은 가장 안전할 줄 알았는데 지금 반대로 가장 위험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